퇴직을 앞둔 60대 김모 씨는 누구보다 준비된 은퇴자라 자부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적립한 퇴직금 2억 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 월 280만 원의 수익. 게다가 아이들도 모두 결혼했고 대출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은퇴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통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카드값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을 돌려막는 신세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퇴직 직후 그는 늘 꿈꾸던 카페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여유롭게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기대만큼 오지 않았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자금은 반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고 그제야 사업을 접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권리금도 시설비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매달 나오는 연금에서 원리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자 10명 중 4명이 자산을 절반 이상 잃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들어올 때의 감각으로 돈을 쓸 때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급여가 꾸준히 들어오니 조금 과소비를 해도 메꿀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구조를 몸이 먼저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연금이 있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소비 착각을 일으킵니다. 나는 준비돼 있다는 자신감이 위험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평생의 마지막 큰 돈이라 여기며 집수리, 자녀 결혼 지원, 창업 등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자산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할 생애의 버팀목인데 그 시간을 단 몇 년 만에 소진해버리면 그 다음은 빚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죠. 퇴직 후 돈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소비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벌 때보다 쓰는 시기가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충격도 큽니다. 김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부하 직원 수십 명을 이끌던 그가 이제는 카드값 날짜를 세며 잠을 설칩니다. 경제적 불안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경제적 여유까지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무기력 우울감 가족 갈등이 겹쳐지고 자신도 모르게 고립되어 갑니다. 나는 실패했다는 자책이 노년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심리적 추락에서 벗어나려면 돈보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한꺼번에 쓰는 순간 흐름이 끊깁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관리해야 오래갑니다. 즉 소비를 월 단위로 쪼개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생활비 6개월치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회복의 열쇠입니다. 돈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체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은퇴 후 외로움과 불안은 돈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작은 강의를 시작하거나 경험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회복은 느리지만 관계의 회복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결국 은퇴 후의 충격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감각의 차이에서 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공허함, 관계의 축소가 동시에 찾아오죠.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건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키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감각입니다. 벌던 시절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실패의 시작이 아니라 조정의 시기입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은퇴입니다. 오늘도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입니다. 돈을 잃을 수는 있어도 삶의 방향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노후의 안정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통장 잔고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인생의 온도와 같다. 따뜻했던 시절에는 여유로웠던 마음이 차가워질수록 숫자 하나하나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연금과 퇴직금 평생 모아둔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러나 은퇴 후의 재정 파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돈을 잃는 과정은 대부분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진행된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던 작은 지출이 쌓이고 자녀의 도움 요청이나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 하나가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는다. 평생 모은 퇴직금 2억이든 3억이든 생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몇 년을 버티지 못한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감각이다. 현역 시절의 소비 감각, 체면 감각, 인간관계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는 모든 게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자신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오던 시절에 자신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느끼며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수입은 줄고 세금과 물가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오르니 결국 마이너스가 쌓인다. 처음엔 그 마이너스를 괜찮다며 넘긴다. 그게 위험의 시작이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쓰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라는 감각이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덫이 된다. 돈보다 위험한 건 과거의 나를 유지하려는 마음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첫 12년 사이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 이 시기를 보상 소비기라고 부른다. 평생 일하며 참았던 욕구를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것이다. 여행, 취미, 자녀 지원, 리모델링, 차량 교체. 하지만 이 시기 이후에 삶은 길고 그 긴 노후를 버틸 재정은 이미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퇴직 후의 돈은 수입이 아니라 시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지금 쓰는 100만 원이 앞으로의 6개월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돈을 쓴다는 건 시간을 태운다는 뜻이다. 심리적으로도 은퇴자는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현역 시절에는 직책과 역할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을 증명할 무대가 사라진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부는 돈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려 한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고 자녀에게 돈을 보내며 아직 나도 할 수 있다는 위안을 찾는다. 하지만 그 위안이 오래가진 않는다. 돈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좁아진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무서운 것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자기 암시다. 은퇴 후의 우울증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은퇴는 실패가 아니라 변화다. 다만 그 변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처럼 느껴질 뿐이다.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수입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역 시절엔 수입이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엔 지출 중심으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버는 쪽을 상상한다. 그래서 퇴직 후 창업을 시도한다. 카페, 음식점, 숙박업, 농촌 체험 등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느긋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하고 리스크가 크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는 말 뒤에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다. 그러나 노후의 돈은 실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다.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창업에 실패한 것도 아프지만 다시 시작할 체력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체력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문제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던 관계가 끊기면 인간관계 유지에도 돈이 필요해진다. 점심 한 끼, 모임 회비, 선물 이런 작은 지출들이 쌓인다. 하지만 은퇴자는 이 지출을 끊기 어려워한다. 관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관계는 돈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재정적 여유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본질을 더 잘 본다. 돈이 없어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 가치와 경험을 나누는 관계가 진짜 자산이다.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또 하나의 현실은 건강 문제다. 퇴직 후 의료비는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연금 300만 원을 받더라도 병원비와 약값, 보험료가 매달 50만 원 이상 나가면 실질적인 여유는 사라진다. 여기에 배우자의 건강 문제나 부모 부양이 겹치면 재정은 금세 흔들린다. 그래서 노후의 재정 계획에는 소득이 아닌 지출의 변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월 얼마로 산다기보다 언제 어떤 큰 돈이 나갈 수 있는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노후의 최대 리스크를 의료비, 가족 지원, 주거비 3가지로 꼽는다. 하지만 이 3가지는 모두 예측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출의 기본선을 낮추는 것이다. 기본선을 낮춰두면 예기치 못한 변화에도 버틸 여지가 생긴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균형이다. 재정, 심리,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릴 때 사람은 무너진다.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단단하면 회복할 수 있다. 관계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재정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 안정은 경제적 안도감이 아니라 심리적 자립감에서 온다. 스스로의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은퇴 후의 위기는 오히려 삶의 리셋 버튼이 된다. 지금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은퇴자들도 많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조언이 아니라 이해다.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누구나 처음 겪는 인생의 전환기기에 실패는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는 것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은 어떤 연금보다 강력한 자산이다.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벌던 시절의 자신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통장의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하루의 루틴을 회복하라.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돈을 관리하는 감각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은퇴 후 빚이 남았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단지 다시 배우는 시기일 뿐이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일에 매달렸다면 후반전은 삶을 배우는 시간이다. 오늘 통장을 보며 한숨을 내쉰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돈은 잃어도 자신만은 잃지 말라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시작이다.